안녕하세요. 호랑영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영님 2부 229화 철천지 원수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시라무렌이 황수의 힘으로 이령과 천리지를 아작내면서 등장했었죠. 두 번째 황수의 힘을 하늘에 모으면서 끝이 났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였지만 기가 점점 모이더니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기 덩어리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령을 강타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황수의 힘은 시라무렌 고유의 내공이 아니라 외부의 힘인 듯이 보입니다. 저 멀리 시라무렌 강으로부터 기운을 끌어다 쓰는 것 같은데요. 평소라면 이렇게 먼 곳까지 기운을 끌어올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부하들인 누런 강의 뱀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맹안과 모극은 단순한 부하들이 아닌 듯이 보여요. 시라무렌과 같은 일족으로서 황수의 힘과 통하는 존재들인 듯한데요. 흰산은 시라무렌 강에서 매우 먼 거리지만 맹안과 모극들이 그 중간에서 기운을 전달해서 시라무렌에게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 장면을 보면 황수의 기운이 전달되는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먼 바위에서 맹안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황수의 힘을 연결받고 다음 컷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기운을 보내고 있죠. 오늘 연재분에서 이령이 천리지에게 모극보다 맹안을 먼저 죽이라고 한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안이 제대로 싸우는 모습은 나온 적이 없죠. 모극은 누가 봐도 전투병이고 주로 칼과 뱀의 팔로 근접 전투를 합니다. 모극에 비하면 맹안은 체구가 작고 약해 보이는데 계급은 오히려 맹안이 더 높죠. 아마도 맹안은 물리적인 전투력이 강하다기보다는 게임으로 치면 법사처럼 황수의 힘을 10갑절 이상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돌아와서 시라무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듯이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누명이라고는 해도 자신은 조금 전까지 흰눈썹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를 조사받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은 억울하고 이령의 계략이라면서 군사를 설득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령의 거짓을 밝혀내지 못하면 자신은 2번이나 반역을 저지른 것이 돼서 살 길이 없어집니다. 시라무렌은 숨겨둔 선대의 부하들까지 투입시키는 등 금제마저 깼다고 합니다. 맹안과 모극은 작품에서 패잔병이라는 타이틀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령에 따르면 수백 년 전에 맹안과 모극들을 싹 다 죽였다고 하죠.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들을 죄다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어쩌면 먼 옛날 흰산 일족과 시라무렌의 대결 과정에서 시라무렌이 압카 혹은 이령에게 황수의 힘으로 큰 타격을 입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황수의 힘을 전달해줄 수 있는 맹안과 모극들은 대부분 죽음을 당했거나 활동을 금지당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시라무렌도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뒤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령을 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듯이 보입니다. 시라무렌이 금지사항까지 어겨가면서 이령을 공격한 것은 그만큼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시라무렌은 검의 기억에서 분명히 백액을 봤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군사에게 직접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령을 제압하려는 거죠. 그 후에 백액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결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천리지는 시라무렌의 황수 공격이 이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약을 품에서 빼먹는데요. 지난 화에서 이령이 단약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놓고는 막상 급해지니까 바로 단약 빼먹는 게 영 도모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약간 정의롭게 생겨서 기대를 조금 했더니만 추위를 사업장에 팔아넘기려고 하질 않나, 단약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몰래 먹질 않나 반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약을 먹었는데도 황수의 힘을 버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오른팔이 찢어지고 무기가 박살이 났는데 이령이 보호막을 가동시켜서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씹던 단약을 이령에게 뺏겼죠. 단약 달랐는데 없다고 해놓고 몰래 먹는 놈이나 벌써 입속에 들어간 걸 뺏어서 자기가 먹는 놈이나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이령은 천리지에게 첩현관을 불러오라며 황수의 힘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천리지는 다행히 이령의 보호막 덕분에 황수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요. 맹안 모극들이 그 뒤를 바짝 쫓죠. 둘 다 사이좋게 단약을 반쪽씩 먹었으니까 약간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령은 시라무렌과 싸우고 천리지는 자신을 추격하는 맹안 모극들과 승부를 벌일 것 같습니다. 이령이 지금 급하게 첩현관을 찾는 이유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추위와 싸우느라고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했고 그런 상태에서 시라무렌이 풀컨디션으로 공격한다면 백액을 들킬 위험도 있죠. 군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할 가능성이 크고요. 첩현관이라도 와야 최소한 이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시라무렌을 반역자로 몰기에도 쉽기 때문에 급히 부른 것 같습니다. 한편 시라무렌은 황수의 힘 안까지 들어와서 이령에게 일격을 먹입니다. 이령은 보호막을 치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뱀의 팔로 가격한 뒤에 땅바닥에 꽂아버렸고 얼굴을 발로 밟으면서 이령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 만화에서 이령에게 이렇게 시원한 일격을 먹이는 장면이 별로 없었는데 시라무렌을 통해 대리만족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령은 시라무렌에게 감히 네가 흰산을 공격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는데 시라무렌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네가 흰산이냐?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자신이 흰산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이령을 보고 어이없어 하죠. 그런데 이령도 아차 싶었는지 누가 흰산이라고 했어? 라면서 다급히 변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도 뭔가 수상하죠. 이령이 흰산으로부터 벌써 힘을 받았는데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여튼 시라무렌은 군사의 전령이 보는 앞에서 이령의 두건을 벗겨 모든 계략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령이 두건에 강화를 걸어놨죠. 시라무렌은 이를 더욱 수상하게 여겨서 더욱더 강제로 두건을 벗기려고 합니다. 이령은 다급하게 군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군사는 요유만만입니다. 둘 중 하나는 목을 내놔서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하는데 휘하 병력들에게 모두 모이라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새 군사는 예전에 이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몸을 사리는 성격인데다가 지금 둘의 싸움에 자신이 끼어들어서 옳고 그름을 따질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누가 옳던지 간에 이령과 시라무렌 둘 중 하나가 책임지고 죽으면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군사의 외형도 이번에 처음 드러났는데요. 거대한 눈이 얼굴 가운데 하나 달렸고 온몸이 새빨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원래 몸은 흰색이고 붉은 옷을 두른 것 같기도 해요. 왼쪽 장면을 보시면 뭔가 하얀 팔로 턱을 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오른쪽 장면에서도 붉은 망토 안으로 흰색 팔이 비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온 실루엣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재앙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키가 크죠. 그리고 제가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뾰족한 손에 날개 혹은 망토 같은 것이 어깨부터 발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저것이 몸에 붙어있는 날개라면 새 종류가 확실하겠고요. 겉에 걸친 망토라면 새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기괴하게 생겨서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게 이번에도 캐릭터 디자인이 잘 뽑힌 듯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라무렌은 이령의 발악을 무시한 채 강화시켜둔 두건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는데요. 이령은 단약을 먹고 약간 회복이 됐는지 두건을 벗기려는 시라무렌의 안면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닥쳐라 이 뱀새끼야 라고 하는데 시라무렌의 정체가 뱀이라는 걸 이령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요. 이령도 이대로 순순히 배객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다음 화부터 둘의 본격적인 힘 대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라무렌이 두건을 벗겨도 자신이 원하는 배객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령의 배객은 얼마 전 무팽이 술법으로 숨겨줬다는 떡밥이 나왔었죠. 무팽의 술법이 깨지려면 흰산의 힘에 노출돼야 하는데 현재 흰산의 지기는 황수의 공격으로 완전히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흰산의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추위의 왼팔 뿐인데요. 몇 화 전에 추위의 왼팔에 이령의 얼굴을 맞는 장면이 나오긴 했었죠. 혹시 이것의 영향으로 무팽의 술법이 깨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무팽의 술법이 여전히 건재하다면 이령의 배객을 밝혀낼 존재는 이제 추위뿐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다시 천리지 쪽으로 전개됩니다. 천리지는 이령의 보호막 덕에 황수의 기운으로부터 도망쳤는데요. 맹안과 모국들이 득달같이 쫓아가서 이령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제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천리지에게 집단 공격을 퍼붓죠. 그러나 추위와 대등하게 싸웠던 천리지가 그렇게 쉬운 상대일 리가 없었습니다. 천리지는 시라무렌도 아닌 맹한 모국들쯤이야 다 쓸어버리겠다며 본류 사자후를 날립니다. 엄청난 파괴력 앞에 눈앞의 적들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죠. 그런데 찝찝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령이 분명히 맹안부터 잡으라고 했는데요. 사자후에 맞고 죽은 병사들을 보면 죄다 모국들이네요. 맹안들은 거의 피해가 없는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안은 황수의 힘을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편에서는 공격에 성공해서 자만한 천리지가 맹안들의 반격에 당하는 것이 아닐까 예상도 해봅니다. 한편 이령과 시라무렌의 긴박한 대결이 펼쳐지는 지금 얼음굴에 들어간 시가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화째 안 나오고 있긴 한데요. 시가 아랑사를 납치하려다가 껍데기가 파괴돼서 흰산에게 소멸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이령은 다시 한번 마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시라무렌이 몸이 마비된 이령에게 다가가서 두건을 벗기면 게임은 끝나버리겠죠. 물론 둘의 싸움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둘의 생사를 건 대결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화를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이령과 시라무렌의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벌어졌죠. 이령이 유리하다 대 시라무렌이 유리하다로 의견이 조금 갈렸는데요. 양쪽 입장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이령이 유리하다 진영입니다. 일단 이령은 스토리라인상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는 의견인데요. 아랑사 아비사에게 들어간 아린의 영혼이 이령과 합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령은 결국 무탈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무팽이 이령의 배객을 숨겨둔 상태이기도 하고 흰산의 지기가 황소의 공격으로 완전히 물러났기 때문에 배객은 결국 들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추위와 싸운 뒤로 배객이 생겼기 때문에 추위와 다시 싸운 뒤로 배객이 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건을 벗겨봤자 백액은 없고 시라무렌이 되려 반역죄를 뒤집어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영의 백액이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어요. 추이와 다시 싸웠다는 게 백액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기는 좀 어렵죠. 단지 무팽이 술법으로 잠시 숨겨줬을 뿐이고 오히려 일영이 흰산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한 백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둘째, 시라무렌이 유리하다 진영입니다. 무팽이 일영의 백액을 숨겨준 건 맞지만 몇 화 전에 추이에게 무커팔로 다시 한번 얼굴을 가격당했죠. 예전에 처음 백액이 생겼을 때처럼요. 그래서 흰산의 기운이 실린 무커팔이 무팽의 술법을 깼을 가능성이 높고 두건을 벗기면 백액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리지가 첩현관을 부르러 갔는데요. 시라무렌이 만약 일영의 두건을 벗기는데 실패하더라도 첩현관에게 일영의 백액을 보았소 라고 고한다면 첩현관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역죄를 다루는 기관의 관리인데 아무리 일영이 악화의 혈족이라고 해도 확인은 해야겠죠. 정리하자면 무팽의 술법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일영이 자기 편 들어달라고 부른 첩현관에게 되려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 중에 어느 스토리로 진행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진영을 고르라면 저는 일영이 유리하다 진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둘의 싸움은 결국 백액을 증명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요. 무팽이 일영에게 술법을 걸어서 백액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영 찜찜해 보이네요. 추이가 무커팔로 일영을 한 대 치긴 했지만 술법을 깰 정도로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라무렌이 백액도 아닌 일영을 공격했다면 반역죄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금지된 옛 부하들과 황수의 힘까지 끌어다가 사용했죠. 여기에 더해서 압카마저 시라무렌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시라무렌은 변절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부하들도 거의 다 죽은 마당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겠죠. 만약 시라무렌이 패배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일영은 이 모든 짓을 저질러 놓고도 시라무렌에게 누명 씌우기 작전에 성공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영도 자기 죄에 대한 업보를 받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킨눈썹에게 당해서 아린의 부활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영과 시라무렌은 둘 다 파멸하게 되는 셈이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